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금요일장에서 강하게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백신 CMO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끌어올린 건데요. 다행히도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폭 크게 키우면서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오히려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은 것이 이런 시장의 과매수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여름 시장으로의 반등으로 향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장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뤄드립니다. 이번 주 21일 금요일에 앞두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한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백신과 혈전 그리고 CMO라는 주제인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만한 산업섹터 관련 리포트 분석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유통주 옥석 가리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갈피 못 잡고 있는 유통주에 대한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작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내내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고요.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뷰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죠. 네, 신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왜 자꾸 네. 뷰레인 코리아라고 하는지 괜히 모르겠어요. 좀 그냥 쓸데없이 어렵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도 힘차게 쉬고 돌아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오늘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21일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과 반도체 이쪽으로 좀 의제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슬슬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위탁 생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 사절단이 함께 동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전망 내놔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조금 좀 생각을 해 두실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굵직굵직한 것들이겠죠. 백신,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 그리고 IT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 이슈가 결국은 시장에 그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 전차 군단이었다라면 지금은 전자와 바이오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 내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화두를 던진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21일 현지 시간입니다. 21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지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간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영향 상당 부분 미칠 가능성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아무래도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절단이랄지 그 전에 물밑 협상이랄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 확정 짓는 부분 대표격으로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의 결과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 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주 시장의 그 협상 아젠다와 관련해서 사실상 시장 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되는 주요 의제
압축을 해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미국 내에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한반도 평화.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하려는 그런 어떤 접점의 역할, 강화를 하는 접점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해서 촉매제로 해서 백신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투자 관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코로나19 백신, 특히나 CMO와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백신 파트너십의 체결 그리고 백신 CMO 위탁 생산과 관련된 어떤 그 결과물의 도출 이러면서 시장 바이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 주제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투자 부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에서 소비하자. 바이 아메리칸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야기는 미국 지역으로 미국 자국으로의 투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건설을 하고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자국 내 고용을 확대시키고 그 늘어난 고용이 결국은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의 또 한켠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중간 경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외국으로 하여금 외국 유수의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압박 아닌 압박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그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에 우리는 재미있는 그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남북 경협주 쪽으로의 관심 이동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부분, 위탁 생산, CMO와 관련된 부분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른 어떤 그 원재료 그리고 가공 기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시장 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재부각시키기에 충분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결국은 반도체 투자 확대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 확대, 투자를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화답이 지금 필요한 삼성전자로부터의 화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그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러면 미리 우리가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수혜가 되는 업종은 무엇일까? 당연히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자체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따라가는 이에 편승하는 업종군들, 소위 말하는 소부장, 이 종목군들은 그 반도체 투자에 편승을 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이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21일이죠. 그 하루 전 20날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반도체 회사들과 완성차 회사들의 CEO들을 소집을 해서 그 간담회를 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참석할 예정에 있고요.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GM, 포드, 대만의 TSMC까지 같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 간담회가 말이 간담회지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모아놓고 줄을 세워놓고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 부분에서 중국과 미국 양대 산맥 이 속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 GVC를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완성 자동차와 반도체 미래 성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커머디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물밑 움직임으로 우리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 삼성전자는 정상회담 직후 다음 날이죠. 그 직후에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일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국민 대다수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물밑에 깔려 있는 그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다가 지원을 지원 아닌 지원 투자를 해주고 대신 백신을 거꾸로 얻어오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에 대한 촉매제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백신을 얻어오고 반도체 투자를 주는 그런 그림이 삼박자가 이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그리고 이를 운송하는 해운 업종입니다. 해운 업종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백신 도입과 관련된 부분. 백신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위탁 생산 CMO. 여기서 시장에 바이오, 잠시 잊혀졌었던 바이오, 그리고 어떤 그 공매도의 공격을 상당 부분 받았던 바이오 업종들, 고밸류에이션 업종군의 대표격을 바이오 제약, 시장 내 어떤 그 관심의 재부각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시장 내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핵심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나의 포트폴리오 한 켠에 일정 부분 담아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나의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내구 소비재 섹터가 강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해운 업종 말씀해 주셨고 백신 CMO 관련 업종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 테마주까지 살펴보시라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 꼭 중시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차게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경기 회복 낙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 정말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도매지표, 소매지표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경기 회복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 회복.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강한 반등의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마인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보급의 확대와 함께
마스크의 어떤 마스크 쓰는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왔던 완화 조치가 지금 말씀하셨던 여름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거죠. 결국은 기술주들의 너무나 큰 낙폭 과대. 이제는 좀 다시 기술주들을 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강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경기 회복이 되겠습니다. 경기 회복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수요의 회복이라는 관점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관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뒤집히게 되거나 순서가 엇박자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심지어는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과한 인플레이션. 가장 좋아하는 게 리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골디락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이다. 경기 회복, 결국 수요 회복. 그럼 수요 회복의 관점과 원가 상승의 관점. 수요 회복은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제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빠른 경기 회복.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긴 터널을 돌파하는, 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눈앞에 이제 그 기대감이 보이다 보니까 폭발 소비와 이연되어진 소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이번 여름철 성수기와 맞물리게 된다라는 점. 코로나 선진국, 코로나 백신의 선진국들의 소비 확대, 폭발 소비, 이 부분을 눈여겨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에 뒤따르는 원가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생산자 물가의 상승, 6%가 넘는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4.2%의 소비자 물가 상승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미국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서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원가 상승, 유동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늘어난 속에서 자산에 대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같이 동반되어지더라. 자산,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근데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실물 자산. 그게 바로 국제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원자재에는 비철금속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와 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먹는 부분, 곡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와 밀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과 똑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 그거는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연결이 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시장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 시장은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다면 시장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군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 우려, 이 두 가지를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길, 리플레이션이 결국은 그 대안이 될 텐데, 리플레이션, 결국 경제 성장이 본궤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압박과 임박한 어떤 그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 가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에 따른 백신의 수혜, 이에 따른 조기 경제 회복, 이에 따른 폭발 소비와 이연되어져 있는 소비들의 보복 소비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데, 이게 바로 백신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미국과 유로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미국과 유로존의 내구 소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종군, 내구 소비재는 자동차와 가전, 전자제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결국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눌려 있었던 어떤 그 여행과 관련된 소비, 항공주와 관광, 호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중국 면세점 업종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은 경기 소재와 운송, 유통, 내구 소비재, 그리고 레저와 식음료 업종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원자재와 경기 소재주, 그리고 친환경 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결국 경제 성장은 당연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무엇일까? 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경기는 경기고, 경기가 결국은 기업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어지는 업종군. 결국 이제 오늘로써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의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거래소의 실적을 1분기 실적 오늘이 마감일인데요. 원래 15일인데 15일이 이제 주말이었으니까요. 이 마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이제 시장 내 자연스러운 관심은 1분기 시즌이 마감이 되고 2분기로 실적 시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유동성 장사가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니까 서서히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적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산업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업종군들은 무엇이 있을까? 결국은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폭이 가장 높은 기업, 조선업종 서서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유업종과 철강업종, 정유, 정제 마진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석유 수요가 여름철 성수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정제 마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업종, 흑자 전환이 너무도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증권업종과 IT 가전, 화장품 업종까지도 이런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군, 그리고 전반적으로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의 상황, 경기가 낙관적으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백신 선진국들이 주로 소비하는 섹터를 포함해서 경제 정상화 관련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본다면 아마 앞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금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번 주 관심 가질 부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시장. 왜냐하면 이번 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다라는 점 절대 잊으셔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회자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과 관련된 그리고 백신과 반도체 투자와 어떤 서로 협상과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 이슈 분명히 이번 주 시장 내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고요. 세 번째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백신의 보급 확산, 이에 따른 여름 성수기의 진입과 이에 따른 폭발 소비와 이연되어졌던 눌려왔었던 소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긍정적인 반등 마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 소매 판매는 제자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했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낙폭 과대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크게 있었다라는 부분.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이든이 코로나에 대한 마스크 제재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라는 질병관리청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을 직접 전언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결국 항공업종과 크루즈 업종, 여행 리조트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급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페이스북 다양한 팻카 종목들의 다양한 어떤 그 종목군 기술 대형 공룡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 계속되는 시장 투자 심리에 깔려가면서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가 얹혀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FOMC의 회의록 발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오늘로써 1분기 기업 실적 그 발표가 기업 실적 보고가 끝나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과 2분기 밸류에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 그런 속에서 결국은 여름철 이연 소비와 폭발 소비로의 연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점이 되어서 시장을 이끌어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결국 정치와 경제 이벤트에 주목을 해보자. 결국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백신 CMO와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 그리고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경기 회복은 당연히 리플레이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고용을 늘리고 소득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그림. 그 속에서 내구 소비재와 유통 그리고 해운업 이를 운송시키는 해운업 원자재에 대한 관심 다 맞게 될 것이다라는 점. 선진국 폭발 소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폭발 소비 결국 자동차와 IT 가전으로 집중된다. 내구 소비재와 식음료, 여행, 전자결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 성장과 관련된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갔으니까 2분기의 지속 성장 그리고 고속 성장 본궤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군들. 결국은 증권이나 자본재, 경기 소재 여기에 전기차와 5G, 소부장,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교집합을 찾아서 나한테 가장 맞는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맞는 그리고 가장 편안한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주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업종군들 무엇일까? 내가 잘 아는 종목군. 내가 잘 아는
업종군, 그리고 나한테 편안한 업종군, 나한테 편안한 종목군을 나의 포트폴리오,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교집합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업종 집중해 볼지에 대해서 분석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잘 아는 그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전략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분석해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장은 좀 중요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제약바이오 리포트입니다. 백신과 혈전 그리고 CMO라는 분석인데요.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들 주가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섹터 리포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요일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백신과 CMO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고요. 화요일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볼까 합니다. 수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2차 전지 섹터 살펴볼까 하고요. 금요일은 통신, 5G 관련된 업종 리포트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 이슈를 좀 다룬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바이 아메리칸, 그린 뉴딜 이러한 정책들에 기업들이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러한 성격이 조금 더 짙은 모습입니다.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투자 계획들이 조금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삼성, SK, LG 그룹 등 주요 경영진들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 회담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책으로 SK 최태원 회장이 방문을 하고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이 참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내 4대 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규모만 따져본다 해도 4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중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증설하는 파운드리 공장이 20조 원 규모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설비 등 친환경 정책 대응에 약 8조 1천억 원 규모, LG에너지솔루션도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에 오하이오주 제2 합장 공장 2조 7천억 원 정도,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이미 1, 2공장 건설 이외에 3, 4공장 추가 건설 검토에 약 3조 원 규모, 삼성 SDI도 미국 내 합작회사 공장 건설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과 CDC,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서로 백신을 맞교환한다, 백신 스와프 MOU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MOU 체결 시에 미국에서 여유롭게 남아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은 백신 위탁 생산 또는 원천 기술 이전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바인 것 같습니다. 백신 스와프
최초에는 미 정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백신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의제의 이 부분을 올려놓기 위한 그러한 물밑 작업 속에서 보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백신 지원 순위에 놓고 논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MOU 체결 가능성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를 키움증권에서 4월 26일 발간된 리포트와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리포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백신 혈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슈화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국내 접종 중인 백신들에 있어서 잇따라 혈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스푸트니크 V라고 불리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데노바이럴 벡터 플랫폼 방식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백신의 방식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라고 불리는 핵산 방식이다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시노백, 중국 백신은 불활성화 바이러스 방식이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다라고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을 택한 백신들에서 이렇게 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백신도 대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때였지만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백신 안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백신 관련한 문제들에 이어서 이제는 CMO 기업들에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점차 가까워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노바백스 스탠리워크 CEO가 지난 4월 27일 국내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 백신과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방식으로 제조되는 그런 노바백스 백신인데요. 세포 배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영상 2 내지 8도에서 보관이 가능해서 보관과 유통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RNA를 감싼 지방 입자에서 알러지를 조금 유발한다라는 보고 사례가 있지만 노바백신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백질 제조합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CMO를 담당하고 국내 공장에서 전량 위탁 생산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르츠증권에서 5월 12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12일 수요일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을 생산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또한 국내의 업체에서 코로나19 대량 생산 계획 8월부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이슈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14일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구와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해명,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부분들, 정부 부처 관계자들까지 나와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공시를 잃게 되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CMO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DS와 DP라는 단어들을 보도를 통해서 좀 보시게 될 텐데, DS 같은 경우에는 원재, 원료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원재를 생산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DP 같은 경우는 완재, 완료의약품 생산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 완재의약품 공정이라는 것은 원액을 전달받아서 용기에 충진하고 포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DS, 원재 생산보다는 DP, 완재 생산이 조금은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처음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분인 만큼 높은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DP, 완재 생산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약 4천만 도즈 국내에서 DP 한다라고 완제 의약품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도즈당 약 1불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작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1불로 따지면 매출이 약 450억 원 정도, 2불로 따지면 90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기대감들은 여러 보도회에서 여전히 주가에 좀 반영된 모습입니다. 매출의 5% 이상일 경우 단일 공급, 판매, 계약 체결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82억 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 백신 관련된 부분이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원재 생산 뒤에 완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점쳐지고 있고 보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창 이슈몰이가 굉장히 진행 중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 구간의 가격이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돼서 수주가 되었을 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현 구간의 진입 매력이 얼마만큼인지 이 부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기획 중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 리포트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이 세 가지가 앞으로 CMO 생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 분석해드린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샘플런스 허반석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구성하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리뷰도 해드리고 오늘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작전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이죠. 이주연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장인데 상승불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요일날 미증시도 올랐기 때문에 좀 상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정말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불이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을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고 손절 종목도 있는데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14% 수익률 달성하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은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인데요. 3%대와 2%대 수익률 올려주고 있죠.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안랩이 가장 최근에 편입이 됐습니다. 5월 10일에 편입됐는데 수익률 아직까지는 1%대 손실이고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리뷰 지금부터 해볼게요. 네, 이제 하반기에 집단 면역이 커지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 정말 크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유통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홈쇼핑도 그렇고 광주신세계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4월 18일 날 언급해 주셨는데 광주신세계가 지난주에 2% 넘게 상승률 가져가면서 현재 8%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광주신세계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유통
관련주들 어떻게 하면 옥석 가리기로 저희가 좋은 종목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통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봤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뭐 이번에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 올라오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특히 유통 관련주들, 식품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유통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본다면 온라인 쇼핑으로의 사람들이 이제 이전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오프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백화점들 굉장히 오래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그런 백화점들도 문을 닫고 파산 신청을 하는 상황들이 왔었고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이제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 유통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중기적인 이슈에 의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대부분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일단은 이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 가치를 결국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찾아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좀 입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하거나 아니면 이런 가치주 중에서도 어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다른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종목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져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부분이 뭐 그렇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종목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 저평가되었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가 넘는 그냥 뭐 한 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는 바닥을 찍고 지금 큰 그림에서의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저항인 20만 원 선에서 저항을 살짝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2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컨센이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 가치 부각이 된다 하면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뭐 같은 유통주인데 상승 기류에 탑승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은 항상 이 시간에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